절의 고장 예천 군민 여러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대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안동 가톨릭 상지대학에서 교수로 20년간 재직하면서 지역 봉사활동을 위해 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초대 운영위원장, 이사장, 소장을 하면서 지역사회가 자원봉사 도시로 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의 정치인들 모습 많이 봐왔습니다. 당선되면 본업은 소홀히 하고 행사장 다니는 데만 급급한 그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저는 출마를 결심했고 당선되어 시민들께 진정한 봉사자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는 우리 공화당 기호 7번 박인우 후보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천 안동에는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숙박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팅만 하고 가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거리,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에 유스 호스텔, 콘도 등의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오락, 유흥, 전통문화 체험, 먹거리, 면세점, 고급 쇼핑시설을 유치하여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예천의 막골 거리는 용궁순대, 예천한우, 안동한우, 안동찜닭 등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들로 불야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천 원도심과 안동 기차역사 부지에 분수대, K-팝 공연장, 탈춤 행사장, 특화된 먹거리를 구비하여 서울 문화의 방과 같이 심야까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도청 신도시, 안동 간 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영을 단일화하여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천, 도청 신도시, 안동은 경북의 선도 도시로서 자리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인우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안동, 예천 안동이 충절의 고향,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약으로는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에 대한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검토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에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의 계획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생산 비용 보장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은 생산량 조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농산물을 경제성에만 의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군수산업의 한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가 적극 나서서 계획 생산, 계획 판매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댐 주변 주민에 대한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대해서 보상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남 도청 내포 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에 적합한 산업단지 유치와 통합도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오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농산물 계획 생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농정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면서 실제로 품질 농사는 농민이 짓고 가격 농사는 정부가 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박인우 후보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조금 구체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농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경제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군수산업의 일종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성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국민의 그러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걸 밥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산업의 일종으로 보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현재의 농업인 직불제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영동 후보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인우 후보님의 예천안동은 농업이 기본이다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농업 가구가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특화 작물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 시설을 노후화된 것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판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공약을 집어넣었는데요. 우리 박인우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인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농협이라는 조직에서 일부 그 농민들을 위해서 학원이 있지만은 농협도 하나의 그러니까 회사 구조입니다. 경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이 없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국가가 더 나서서 큰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농업 직불금제도 비료 보상제도, 농기계 보상제도 그건 너무 약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인우 후보 공약에 대해 이삼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인우 후보님 말씀하신 농업이 전략산업이다. 군수산업 말씀하시는데 전략산업 맞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안정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일정하게 비용을 보상한다는 가격 안정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어렵죠.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아까 유통조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건 농협 차원이 아닙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인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이상걸 후보님이 유통조합은 농협과 별개의 조합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농협에서 그런 기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생산비를 보장하고 판로를 보장하고 이렇게 하면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더 용기를 내서 농사를 짓고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박인우 후보 공약에 대해 마지막으로 권택기 후보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우 후보님 홍보물에 보면 가장 첫 번째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였습니다. 정말 저도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 구속을 주장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우리 박 대통령을 빨리 석방할 수 있을까요? 네, 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1차적으로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어떤 민의를 반영했다 하지만은 그거는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넘게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두고도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진정한 보수는 우리 공화당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서 국회로 진출해가지고 석방을 반대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는 그것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박인우 후보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며 아울러 의료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대응책을 만들려면 다음 사항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일반 환자와 국민에 대한 예방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고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치료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자를 신속히 검진하고 확진 유무에 따라 국제적소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박인우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권노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권노을 후보님은 과거에 농수산위원장을 하시고 농업 분야에 상당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그 공약으로 말씀하신 농업인 직불제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규모로 확대하실 것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농업 직불제가 우리 농가 소득의 우리 농업에서 아까 14%, 17%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선진국 농정을 보면은 그 농업 예산의 한 70%, 농가 소득의 한 60, 70%가 직불제로 합니다. 지금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관공서 출입이 잦은 사람,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가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인데는 그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주게 됐을 때는 농기값 오르고 비료값 오르고 농약값 바로 올라버립니다. 중간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보조금 제도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15조 한 7천억 되는 그 예산을 100만 농가인데 나눠 보니까 약 1,500만 원 돌아가는데 이리저리 지하에도 평균 1,000만 원 정도 돌아가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 농가가 숨통을 트지 않을까. 나머지는 자기들 농산물 팔아서 네. 수익 올리면 되지 않을까. 박인우 후보 계속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김형동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형동 후보님은 네. 그 전략공천에 의해서 안동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그 후보들이 전략공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몇 분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그 조국 사태를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자녀가 아빠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기회를 잡은 것을 일반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전략공천을 통해 가지고 안동에 오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네, 김영동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정의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계시는 유권자님들과 후보자들에 관해서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 관련된 논의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보수의 중심, 우리 야당 보수의 중심인 미래통합당에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예천 안동을 저를 김영동을 후보자로 내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빠 찬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조국 사태에 붕괴해서 제가 정치를 결심했다는 그런 말씀도 여러 차례 공약과 공사석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네, 박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보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는 김형동 후보님의 배우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후보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님의 국적이 어디로 돼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님의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후보자 배우자의 국적이 어디신지. 예, 말씀이 나온 김에 답을 드리면 후보자 국적, 후보자 배우자 국적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배우자는 우리 동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선족 동포입니다. 용정에서 컸고 태어났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국적은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째, 13년 되는군요. 결혼한 후에 큰 놈이 12살이고 작은 놈이 10살입니다. 그래서 6학년, 4학년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집사람이 최근에 안동에 내려와서 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다들 환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보에 계시는 공주희 씨 회장님께서는 김 변호사, 김 후보 앞으로는 지보를 쳐가라고 불러라 이렇게 반겨주시고 있습니다. 네, 박인우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박인우 후보께서 정말로 내가 진짜 보수다 하고 나오셨는데 현재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안동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에 공로가 있어가지고 민주평통자문위원을 2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안동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가 진짜 보수라고 보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냐,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냐, 그 판가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답변을 석방을 이쯤에서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인우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유동인구 유출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동 철도 신역사 부지에 주변 역세권을 개발하여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 상품을 취급하고 지역 농수산물 특산물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상인들의 친절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관광지로 이동하기 전 거점 지역에 충분한 숙박시설과 음식거리, 놀거리 등을 확보하고 교통시설을 완비해야 합니다. 안동 신역사 서편에 관광버스 렌트카 이용시설을 완비하고 주차장, 식당들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안동 예천으로 관광객이 제일 오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빨리 만들게 되면 서울에서 안동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은 박인우 후보 차례입니다. 예, 예천 안동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훌륭한 유교 문화, 불교 문화들이 많습니다. 이를 잘 관광 자원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은 볼거리, 놀거리, 숙박시설 세 가지를 갖춘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서 보면 관광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관광 소비자의 관점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의 사업 공급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완공해놓고도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안동의 전통문화 너무 집중되어 있어 젊은이들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현대관광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가 세금이라 하여도 헛되게 써서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자기 호주머니 돈이면 그렇게 투자 가치 없는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번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광 소비자의 관점에서 사업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인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충절의 고향 예천 군민 여러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며 우리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천 안동은 예로부터 충리 열사를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유성룡 선생이 이순신 장군을 선거하셨고 예천 출신 정탁 선생은 임금님께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려 이순신 장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탁 선생처럼 목숨을 건 상소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넘게 감옥에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하여도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으면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사면하고 대국민 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정치적 보복은 또 다른 정치적 보복을 낳습니다. 정치는 모름지기 머리를 함께 맞대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제대로 일하는 사람, 자연공학을 전공한 정직한 박인우 저를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